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온천 생각이 간절해지더군요. 하지만 뭐 누구 하나 같이 갈 사람도 없고 온천은 물 건너갔다 생각하고 있었네요. 아무튼 간에 딸애 하나 있는 거 막상 시집 보내고 나니 왜 이렇게 집이 텅텅 빈 것 같이 허전하던지. 그렇게 딸애와 함께 살던 이 집에서 늘 적적하게 혼자 보내고 있던 도중 어느 날 딸애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번에 가족끼리 온천에 다녀오기로 했다면서 저도 같이 가자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전 괜찮다고 하니까 갑자기 김서방이 수화기를 가로채며 제게 넙죽 인사를 하더니 장모님 그러시지 마시고 이번 가을에 온천 다 같이 다녀오자고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머뭇머뭇거리며 나는 괜찮으니 바깥사돈인 자네 아버님과 함께 가라고 말을 했죠. 그 말을 듣자 사위는 다시 딸애에게 수화기를 넘겼고 딸애는 다시 전화를 넘겨받자마자 엄마 그럼 가는 줄 알고 있겠다며 전화를 툭 끊어버렸네요. 뭐 보니까 혼자 된 사돈은 안 간다고 하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딸애가 절 생각해서 시아버지가 안 가시니 절 모시고 가자고 한 것 같았거든요. 뭐 그런 생각들을 하니 어려운 사돈도 안 가겠다. 혼자 사는 제가 안 갈 이유도 없죠 뭐. 그래도 괜스레 애들에게 짐들까 생각해서 안 가려고 했지만 저 역시도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 혈액순환에 도움 좀 될까 생각하고 오랜만에 온천욕 좀 해야겠다 느껴졌답니다.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딸과 사위와 온천여행 가는 날이 찾아왔네요. 이게 얼마 만에 떠나는 온천여행인지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본 온천이니까 벌써 15년이나 흘렀답니다. 그동안 딸애 하나 키우며 시집 보내겠다고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군요. 아무튼 그렇게 부푼 가슴을 안고서 온천 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딸애와 사위가 저를 픽업하러 온다기에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집에서 기다리는데 드디어 딸애에게서 연락이 왔답니다. 지금 집 앞이니 나오라는 소리였죠. 저는 이 나이에 온천 갈 마음에 들떠서 전화를 받자마자 집 밖으로 나가니 운전석에는 사위가 그리고 조수석에는 딸애가 앉아있더군요. 그리고 자연스레 뒷좌석에 타려고 차문을 연 그 순간 아니 이게 뭐야? 글쎄 바깥사돈 어른이 떡하니 뒷좌석에 앉아있지 않겠어요? 저는 너무나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싫다는 내색은 더더욱 못하고 딸애에게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나름대로 눈빛으로 눈치를 주니 딸애가 제가 보낸 눈빛을 읽었는지 대충 얼버무리며 넘어가려고 하지 뭐예요. 그 순간 바깥사돈이 저보고 안녕하셨냐고 인사를 하길래 저 역시도 잘 지내셨냐며 인사를 했답니다. 이것들이 글쎄 내가 바깥사돈과 같이 간다면 안 갈 줄 뻔히 알고 이런 작당을 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뭘 어쩌겠어요? 한껏 들뜬 마음에 잔뜩 꾸미고 나와서 바깥사돈 얼굴 보자마자 이제 와서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렇게 차를 타고 출발을 했답니다. 온천 여행은 2박 3일 일정으로 다녀오는 거였는데 보니까 방을 2개 얻어놨더라고요. 하나는 딸애와 제가 머무를 방,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위와 바깥사돈이 머무를 방. 이렇게 방 2개를 얻었답니다. 아무튼 2박 3일 일정으로 캐리어까지 가지고 올 정도로 짐도 두둑했네요. 도착한 온천에서 드디어 체크인을 하고 짐을 풀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사위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오지 않겠어요? 사위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 표정이 급 어두워졌고 알았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답니다. 딸애는 그런 사위를 보고 대체 무슨 전화인데 그러냐고 말하니 사위가 글쎄 회사 일로 급해서 지금 다시 서울로 올라가 봐야겠다며 얼마 전에 계약한 거래처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지 뭐예요. 그러면서 딸애 보고 당신이 부모님들 모시고 온천 여행 잘하고 오라며 사위는 급하게 차를 몰고 가려고 준비를 했답니다. 저는 사위 보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급해도
천천히 운전하고 가라며 말을 했는데 그 순간 딸애가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자기가 아무래도 따라가야 할 것 같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딸애가 하는 말이 사위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시원한 맥주를 찾길래 좀 전에 맥주 큰 캔 2개를 줬고 개눈 감추듯 금세 비웠다고 하지 뭐예요. 저는 놀라서 아니 여기 온 지 1분도 안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맥주 2캔이나 땄냐고 물으니 딸애가 그렇다면서 모처럼 쉬는 날이고 이제 며칠간은 운전할 일 없으니 당연히 맥주를 마셔도 될 것 같아서 맥주를 줬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딸애 보고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저는 딸애에게 대리 맡기면 되지 않냐고 말을 하니까 딸애가 갑자기 사위 눈치를 보면서 저 사람 자기 차 남이 모는 거 극도로 싫어하는 거 엄마도 알지 않냐며 그리고 아마 가는 내내 성격상 불편해할 거라면서 그냥 자기가 차 운전해주는 게 남편한테 더 좋을 거라고 하지 뭐예요. 그 말을 또 듣자니 딸을 보고 따라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답니다. 저는 알았다고 했고 순식간에 딸애와 사위는 호련히 온천 여행지에서 사라지고 말았네요. 아니 그럼 뭐야? 나랑 바깥사돈 둘만 남은 거잖아. 정말 황당했어요. 그래도 뭐 일이 금방 해결되면 딸애랑 사위가 곧 다시 오리라 여겨졌답니다. 그렇게 사위와 딸애가 급하게 떠나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는 우선 묵을방에서 짐을 풀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저는 누구시냐고 물어보니 사돈 계신가요? 접니다. 라고 바깥사돈이 말을 걸어왔답니다. 저는 뭐 필요하시냐고 물으니 그게 아니라 온천 왔는데 애들 없다고 그냥 보내면 되겠냐며 같이 온천욕을 즐기자고 하지 않겠어요? 남사스럽게 남편도 아닌 바깥사돈과 온천욕이라니 정말 일을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다고 사돈 혼자 하라고 냉랭하게 말하기도 그래서 우선 알았다며 곧 나간다고 했답니다. 온천욕은 예전 우리 때와는 조금 다르게 옷을 갖춰 입고 성별 구별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흔히 요즘 애들이 말하는 스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뭔가 좀 불편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뭐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보죠 뭐. 그렇게 사돈과 뜨끈한 온천물에 온천욕을 즐기고 있는데 바깥사돈은 이 와중에 아주 시원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에 온천욕을 더 하다가는 마치 탈진할 것 같아서 그냥 일단 먼저 일어섰는데 아니 글쎄 이 양반도 날 따라 같이 일어서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왜 같이 일어서시냐며 더 하시지 그러시냐고 물으니 바깥사돈은 오랜만에 땀 많이 뺐다며 그러지 말고 이쯤에서 같이 시원한 식혜 하나씩 먹자고 하더군요. 전 얼떨결에 바깥사돈을 따라 식혜를 파는 조그만 매점으로 향했어요. 매점 직원이 뭘 드실 거냐고 물어보길래 바깥사돈이 식혜라고 대답을 하자 그 매점 직원이 글쎄 바깥사돈 옆에 서 있는 절 보고 어머님도 그럼 아버님과 같이 식혜로 드릴까요?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너무 황당했어요. 바깥사돈도 그 순간 당황스러워서 제 눈치를 살피며 헛기침을 하더라고요. 바깥사돈 옆에 서 있으니 제가 꼭 이 양반 마누라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있죠? 그런 생각들로 약간은 불편함이 느껴졌답니다. 그렇게 식혜를 마시고 있는데 한켠에 안마의자들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안마의자를 이 온천에서 홍보하며 시승하는 이벤트를 열지 뭐예요? 저는 워낙에 안마의자 같은 거 하면 몸이 너무 아파서 안 하려고 하는데 바깥사돈이 글쎄 같이 저거 한번 해보자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 괜찮다고 사돈어른 하시라고 말을 하니 그럼 실례 좀 하겠다며 바깥사돈은 행사 직원의 도움을 받으며 그렇게 안마의자에 올랐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그때 행사 직원이 그런 저를 보고 어머님도 같이 해보세요.
부부끼리 하면 더 좋거든요. 라고 하지 않겠어요?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그 행사 직원에게 부부 아니라는 부정의 말들이 목 끝에서 터져 나오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다시 꾸역꾸역 그 말들을 삼켜내며 접어두게 되었죠. 어이없어서 행사 직원에게 대체 부부끼리 좋은 게 뭐냐고 물으니 행사 직원이 갑자기 저에게 능글맞은 표정을 지어 보이며 이거 어머님도 참 아버님하고 궁합 좋아 보이시는데 다 아시잖아요. 그런 거. 저는 너무나 황당했어요. 안 되겠다 싶어 먼저 그냥 숙소로 올라갔네요. 숙소로 올라와 잠시 눈 좀 붙인다는 게 그 사이 잠이 푹 들었나 봐요. 잠결에 또 누군가 노크를 하지 않겠어요? 저는 누구냐고 물으니 아니나 다를까 또 바깥사돈이었답니다.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저녁 안 드시냐며 같이 저녁 먹자고 말하지 않겠어요? 전속으로 그냥 혼자 드시지. 서로 불편하게 꼭 나랑 같이 먹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튼 자꾸 나에게 뭐 하자고 하는 게 못내 귀찮고 불편했지만 뭐 한편으로 나를 챙겨주기 위해 그런가 보다 생각했네요. 그리하여 바깥사돈과 같이 저녁을 먹는데 우리는 삼겹살을 먹었고 바깥사돈은 소주를 한 병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절 보고 한 잔 받으실 거냐고 해서 저는 됐다고 하니까 그럼 혼자 먹겠다며 빈잔에 소주를 직접 따르는데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처량해 보이던지 저는 소주병 주시라며 제가 직접 빈잔에 소주를 따라 주었고 안 마시려고 했지만 사돈에게 오늘은 저도 한 잔 마셔야겠다며 저도 한 잔 주라고 말했답니다. 까짓것 그냥 이렇게 된 거 사돈과 술이나 마셔야겠다 생각했어요. 핸드폰을 보니 딸애에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오늘은 못 갈 것 같다며 내일 일찍 간다는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자기 시아버지 잘 좀 부탁한다고 말하는데 이래서 자식 키워놓으면 다 소용없는 것 같아요. 저보다 사돈 먼저 챙기니까 말이에요. 어느덧 저는 바깥사돈과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이런 저런 대화를 하게 되었고 우리는 서로 호래비로 살아온 세월, 과부로 살아온 세월 등 조금씩 속에 있는 말들을 하며 전보다는 좀 더 가깝고 친밀한 느낌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소주를 한 병 더 시키고 또 한 병 더 시키고 몇 병을 더 시켰는지 잘 생각이 안 날 정도였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딸애랑 사위가 눈앞에 아른아른 보이지 않겠어요? 딸애는 토끼눈을 하며 저를 놀란 얼굴로 쳐다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사위 또한 그 옆에 서서 경악을 한 듯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저는 애들에게 왔냐고 하며 왜 이렇게 쳐다만 보냐고 물어보는데 딸애가 갑자기 떨리는 입술로 엄마 라고 하는데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했죠. 그래서 방 주위를 둘러보니 아니 이게 뭐야 대체. 이 양반이 여기 왜 누워있대. 보니까 바깥사돈이 옆에서 자고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 순간 놀라서 벌떡 일어났고 여기저기 살펴봤는데 그냥 잠만 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뭐 애들이 이런 모습을 다 봤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던지 어제 바깥사돈과 술진탕 마시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위가 있어 뭐라 말도 못하고 딸애를 불러 솔직하게 말을 했죠. 이러이러해서 같이 술 먹다 이렇게 된 거다. 아무 일도 없었으니 걱정 말아라 등등.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바깥사돈 또한 저와 비슷하게 사위에게 말을 했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일로 하여금 바깥사돈이 더 편해졌네요. 같이 술 마시며 속에 있는 말들을 꺼내놓은 우리이기에 이제 늙음하게 친구처럼 지내고 있답니다. 가끔은 애들 몰래 단둘이 만나서 술친구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사이는 딱 거기까지만이죠 뭐. 더 이상의 진도는 도덕적으로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무조건적으로 어렵기만 한 바깥사돈이었는데 이제는 전보다 더 편한 사이가 되다니. 온천 여행 가서
늙음하게 이성 친구 한 명 생겼네요. 솔직히 여기서니까 속 시원히 말하는 건데 애들이 결혼만 안 했다면야 제가 바깥사돈과 합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한답니다. 아무래도 혼자보단 둘이 나으니까요. 잘 들으셨나요?